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은 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와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은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요 성분으로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섭취는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색 채소나 베리류 또한 관절 건강에 유익한데 이들은 비타민C와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주변 조직을 보호합니다. 이 외에도 강황과 생강 같은 향신료는 천연 항염증제로 관절의 건강을 돕습니다. 이제 관절에 좋은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수영은 체중에 부담 없이 전신의 관절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은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어 부상 위험을 낮춥니다. 아쿠아로빅 또한 비슷한 이유로 추천됩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저강도 운동은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통해 관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무게를 조절하고 정확한 자세로 진행해야 합니다. 굳이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이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에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는 하체의 주요 관절을 모두 사용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익혀 꾸준히 하면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사용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관절을 비롯한 신체의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늘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절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나가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정민은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등장한 머리의 두남과 조금 이상한 기분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길에 들른 약국에서 혈압을 재본 정민은 커다란 놀라움에 빠졌다. 그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어쩐 일이지? 그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혈압 관리 여정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변화로부터 출발했다. 우선 정민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동안의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주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의 식사를 계획할 때 그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자 노력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식사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그의 몸은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저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기로 마음먹은 이후로 그는 점점 활동량을 늘려나갔다. 이는 꼭 체육관에 가서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성을 깨달았다. 평소 회사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자신을 챙기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명상이었지만 꾸준히 시도한 끝에 그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예전에는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졌지만 새로운 혈압 관리 계획에 따라 정민은 자기 전한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나서야 그는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 변화는 시간이 걸렸지만 정민에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큰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지만 점점 그의 혈압은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긍정적인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그는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정민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챙기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정민은 이제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질병과 싸워왔다. 과거에는 질병의 원인이 미신이나 저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질병의 상당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타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물건, 표면,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퍼져나가게 되며 그 위험성은 특히 손을 통해 가장 많이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손 씻기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어 왔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인 손 씻기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단순히 손에 묻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속에 침입할 수 있는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손 씻기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손 씻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세균의 전파율은 무려 30% 이상 감소하며 이는 질병에 걸릴 위험을 현저히 줄여준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손 씻기를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전염병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편 손 씻기의 중요성은 특정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손 씻기는 이러한 감염병 관리의 첫 번째 수단이 된다. 병원이나 보건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이나 의약품 치료 외에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에 여전히 손 씻기가 자리 잡고 있다. 손 씻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감염 예방에 그치지 않는다. 깨끗한 손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깨끗한 손은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공기관 그리고 가정에서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 씻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손 씻기의 기본 원칙인 비누와 물을 사용해 최소 20초 이상 손 전체를 꼼꼼히 문질러 씻는 것, 특히 손톱 주위와 손가락 사이까지 주의 깊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기가 마르지 않은 손은 병원균의 전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잘 건조시키고 만약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요약하자면 손 씻기는 질병 예방에 가장 작고도 강력한 버팀목이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큰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건강 상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부터 인터넷이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듣는 정보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든 정보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상식이 있습니다. 어릴 적 많은 부모님들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개인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억지로 먹으면서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도 있으니 무조건적인 방침보다는 본인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른 예로 하루에 물을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활동 수준,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감기에 좋다라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면역력 강화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충분한 휴식 등 다양한 요소가 단합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건강 상식들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맹신하기보다는 최신 연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간헐적 단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므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건강에 대한 상식은 시간과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이들은 기존의 믿음을 뒤집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본인의 생활 방식과 몸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적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